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열성경련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열성경련은 아기가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만 5세 미만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은 100명 중에 한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도 평생에 한 번은 이 열성 경련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비교적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열성 경련은 열이 처음부터 많이 올랐을 때 경련을 하는 경우보다는 처음에 미열이었다가 갑자기 39도, 40도까지 고열이 확 오르는 중간에 경련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기에 열을 이제 발견하고 치료하기가 힘든 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열성 경련은 1분에서 2분이면 되게 끝나게 되는데, 보통 대부분은 5분 이내에 그 증상이 없어집니다. 전신이 뻣뻣해지면서 규칙적으로 팔, 다리를 이렇게 떤다든가 아니면 부들부들거리면서 힘을 주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눈동자는 어느 한 곳을 가리키면서 고정되게 되고, 입은 힘을 꽉 주고 그리고 침을 흘리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열성 경련은 대부분 5분 이내에 그치기 때문에 아기의 두뇌 발달이나 지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15분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는 저산조증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열성 경련을 했던 그런 과거력이 있었다거나 형제 중에 이제 열성 경련을 한 형제가 있다면은 아이도 열성 경련을 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열성 경련을 했던 아이라면 다시 열성 경련을 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열성 경련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팔다리를 껌짝껌짝 하면서 힘을 주면서 고개가 고정이 되고 눈이 한쪽으로 고정이 되고, 입은 컥컥거리면서 침을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1분에서 5분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이런 열성 경련이 지속이 되게 되면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성 경련은 거의 대부분이 1분 이내에 다 먹기 때문에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가장 처음으로 하셔야 될 것이 아기를 옆으로 눕히는 것입니다. 아기 몸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눕히면은 입속에 있는 침이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음식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서 잘 지켜보면서 아기가 숨을 잘 쉬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관찰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작을 했다면 시작한 시간을 재서 몇 분 정도 가는지 꼭 체크를 해서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련의 양상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가 경련하는 양상을 짧게 몇 초 정도라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 놓는 것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성경련이 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당황하지 말고 팔, 다리를 주무르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손가락, 발가락을 이제 바늘로 따는 경우가 있는데, 고열이 나면 손발이 차가워져서 체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련 중에 입안에 해열제를 먹이려고 입안에 물이나 약 같은 거를 넣으면은 그것이 기도에 잘못 들어가서 흡연이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련 중에는 입안에 절대 아무것도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5분 이내에 열성 경련이 끝나게 되는데, 응급실을 꼭 방문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처음 경련을 한 경우입니다. 처음 경련을 한 경우에는 이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꼭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뇌수막염 같은 경우나 그리고 탈수 증상에 의한 이온의 밸런스가 깨졌을 경우, 격려를 하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외상에 의한 경우 등을 꼭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개월 미만이거나 만 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 열성경련을 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반드시 응급실로 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경련은 전신적인 경련을 합니다. 목에 힘이 주고 팔다리를 힘을 주고 이렇게 떠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느 한쪽만을 떨게 되거나 어느 한 오른쪽이나 왼쪽 한 부분만을 떨게 된다면 뇌에 이상이 있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련으로 간주를 해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떠는 경련이 예후가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기를 옆으로 눕혀놓고 5분이 지났는데도 경련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때는 119에 전화를 하셔서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15분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경련이 끝났는데도 의식이 회복이 잘 되지 않거나 경련 후에 팔이나 다리를 한쪽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열성경련이 열이 날 때마다 자주 있는 경우에는 혹시 다른 이상은 없는지 MRI나 뇌파 검사를 해서 확인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보통 애들이 열이 나면 보통 2, 3일, 4, 5일 정도 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번 아픈 기간에 2번 이상의 열성 경련이 있었다면 이것도 역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열성경에 있었을 때 첫 번째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 열성경련은 몸의 체온이 갑자기 오를 때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감염이나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그 경련의 증상으로는 의식이 저하되고 떤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크게 떤다든가 하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고 호흡에 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성 경련이 지속되게 되면은 이제 머리 쪽을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타이트한 옷 같은 것은 좀 루즈하게 풀어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119를 부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기가 열성경련을 하는 경우에는 아기를 옆으로 눕히고 팔과 다리를 이제 한쪽으로 이제 몰아주는 이런 자세를 취하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머리는 수평보다 높게 들지 말고 약간 밑으로 이렇게 놓아서 입에 있는 침이나 이물질들이 이렇게 빠져서 호흡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5분 지나서도 경련이 멈추지 않는다면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제 응급실로 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열성 경련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먹고, 그리고 아무리 열성 경련을 심하게 하던 애들이라도 만 5세가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고요. 이런 열성 경련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이제 잘 알아두시고, 만약에 아이가 경련한다면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